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7월 9일, 7월 두 번째 주의 이튿날이 7월 9일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를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고 우리는 매도를 과연 어디서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에 대한 역사는 반복이 되어 간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찍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저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주말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한 5,400분 정도가 또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흐름대로 아주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저 박프로가 여러분들께 꼭 도움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좀 만족하는 그런 어느 정도 저만의 또 개인적인 좀 보상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의 종가 마감은 87,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어느 정도 살짝 밀리나 싶더니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현재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주가가 밀릴 때마다 밑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현재 이런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꽤 계속 나타난다. 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캔들 모양을 볼게요. 캔들 모양을 보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이런 밑꼬리가 달리는 그리고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 거래량을 보면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래량을 보면요. 지금 작년과는 사뭇 분명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아직까지도 넘쳐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우리는 매도를 지금은 결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시청 전에 나중에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댓글로 우리 삼성전자 화이팅 아니면 저 박프로 화이팅 이렇게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고요. 지금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노조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삼성전자가 드디어 노조가 생기고 첫 파업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이 노조를 지금까지 결성을 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행동, 파업이라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현재 약 4일 정도 지속이 계속 파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약 5% 정도의 사람이 참여를 하였고 뭐 이 10일까지 협상안이 없으면 2차 파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현재 사전 대비로 인한 생산 차질은 전혀 없다라는 문제가 나오면서 언급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에는 전혀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기업에서 이렇게 나오는 파업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사실 좀 강경하게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쩌면 좀 클린하게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클린합니다. 너무나 클린해요. 그리고 노조에서 현재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도 사실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 노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짜고 치는 판이 아닌가. 야, 우리도 노조를 만들었는데, 야, 노조답게 뭐 한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할 테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줄 테니까 너네 한번 파업 정도 한번 해서 좀 이슈 한번 만들어 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챙겨줄게. 이렇게 우리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노조를 어느 정도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충분히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보다 노조 파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앞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갤럭시 언팩 행사가 10일 날 파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파리에서 개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올림픽 때문이죠. 이 올림픽 특수를 노려서 이제 파리에서 개최가 되어 가는데 뭐 신제품으로 보면은
갤럭시 Z 플립이나 갤럭시 Z 폴드와 같은 어떤 또 반지 형태의 웨어리블 기기 갤럭시 링 같은 것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갤럭시 언팩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삼성전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참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보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강남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이 세이프 포럼, 파운드리 세이프 포럼을 열고 이 자사의 공정 기술과 제조 경쟁력, 생태계 강화 전략 등을 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HBM에 대한 부분이죠. 이 HBM4에 대해서 앞으로 삼성전자 차세대 기술로 더욱더 이 HBM을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지금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주가의 상승을 또 재료로서 주가의 상승을 결국 바라볼 수 있는 건 지금 엔비디아의 인증 부분이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인증 부분이 한번 좀 어떻게 보면 루머 찌라시로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정정 보도를 내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저는 이게 찌라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미 좀 나오고 있는 엠바고 같은 내용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흘러가지 않았나. 어떤 언론사로 흘러가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재료 그리고 HBM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삼성전자는 뭡니까? 이 HBM이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술력 차이도 점점 좁혀 나갈 건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 이 CXL에 대해선 뭐 압도적이죠. 우리 삼성전자가 이 CXL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한다고 한 만큼 앞으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그럼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뭐 HBM이다, CXL이다. 솔직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모르고 야 삼성전자 그냥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데 국내 1위 기업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인데 이 삼성전자면 믿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은 게 최근의 흐름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잡고 있거든요. 12만 원까지 잡고 있고 1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언론에서의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0만 전자 근처 갈 때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 10만 전자는 무조건 뚫는다. 10만 전자는 무조건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언론에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 개인들이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 엄청난 순매도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 물량들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들이요.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이 3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내 자금들이 묶여있던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들. 고점에서 물려있던 이런 구간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건 결국엔 이전에 물량을 가지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소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 결국엔 또 매수세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개인들의 신규 매수세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국 아직까지 매도가 더 많다라는 건데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과연 언제일 것이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고점 언저리 근처까지 가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현재 어떻게 보면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집을 하지 못하고 매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마저도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를 또다시 형성해 나갈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 고점 우리 역대급 신고가 가격 그 전 언저리에서 분명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자,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 개인들의 물량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전과 너무나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 구간을 볼게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2020년도, 2019년도 말에 그때 2020년도까지 역대급 신고가가 62,800원이었단 말이죠. 62,800원이었는데 이때도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흐름이었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도가 엄청나게 나오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도가 나옵니다.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때도요. 이때도 오랫동안 물려있던 이런 분들의 물량들을 계속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여기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따라붙어요? 62,80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11월 16일부터 볼게요.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로 돌아섭니다. 엄청난 양의 순매수로 돌아서고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엄청난 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천천히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똑같이 물론 100%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현재의 흐름이 이전과 또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적어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 두 개 정도 세워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자면 쌍고 이전에 전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나?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 비중만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윗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전고점 구간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더 큰 상승을 위해서 내가 일단은 더 홀딩을 길게 해야 될까? 저희가 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보고 좀 작전을 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의 흐름을 결국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때의 흐름을 그리고 시장 상황을 그리고 현재 뭐 글로벌 시장 모든 시장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전에 올라왔을 땐 결국 이때는요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가 무슨 시장입니까? 바로 이 현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자산 시장이 폭등하던 시기죠. 부동산, 코인, 뭐 여러 가지로 이 현금성 자산들이 이 자산 시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도 거기에 흐름을 따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또 저금리 아니었습니까? 거의 1%도 안 되는 저금리 시기였는데 지금은 좀 흐름이 다르죠. 지금은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부동산이나 어떤 시장,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보자면 그냥 미국 나스닥장이나 지금 다른 글로벌 시장들의 흐름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흐름은 다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언론과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의 안에서 이렇게 10만 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한 번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이 구간 아직 오늘까지의 흐름 너무나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눈치 보기가 되어가는 흐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볼만한 구석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은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 앞으로의 흐름들을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이런 자료들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매수 매도 타점 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들과 함께 또 교육 자료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앞으로 실시간 장중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들마다 전업 투자자들마다 분석하는 내용들이 어떤 분들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할 거고 어떤 분들은 반도체 중심으로 할 건데 저는 이 반도체 또 후공정 전공정 그리고 이 검사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말고도 또 다른 우리가 종목 선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충분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을 항상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받고 앞으로 실시간 나올 수 있는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 비중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에 2011 9671로 저에게 문자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날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박프로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역대급으로 또 우리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지, 어설프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될 것 같다 예측을 100% 확실하게 예측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또 악재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되 그래도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같이 잘 짜 나가자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삼성이라고 010-2011-9671로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장 마무리 잘 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간헐적으로 좀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비도 항상 조심하시고 우산도 잘 챙기시고, 저는 내일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